예, 저는 본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 제1부 김성태 검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본인 담당 수사관인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제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본인 수사 시작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듣다 보면 빵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맞지? 네. 사내송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겠는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는 김기화 기자.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그리스 이 방송 예능에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자기 소개해주세요. 내가 왔다. 우킹 정현욱입니다. 안 올 줄 알았다. 와. 자, 오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사람을 2주를 따돌리고 말이야. 제가 2주를 따돌리고 3주를 제 말씀 좀 따돌리려고 들어보십시오. 했는데 그걸 또 왔어 또. 나를 버리고 김원장 선배를 줬더니 구독자 많이 늘었대요. 역시 제가 영선배 버리고 두 번이라도 버려야지. 홍사훈 선배를 택했더니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홍사훈 선배는 저 뉴스공장 나오셨던데 네. 대들기 때보다 되게 재미없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텐션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하고 잘 이렇게 케미가 안 맞더라. 내가 봤을 때 조금 밀린 게 아닌가. 기에서 약간 밀린 게 아니 아닌가. 되게 극진하게 대접했어. 아, 김어준 그랬어요? 공장장이 네. 되게 띄워줬어. 그 도이 도이치모터스를 취재하는 모든 기자들이 일단 홍사원 1년 전 리포트부터 보고 시작한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부터 보고 시작한다. 아니 댓글 기사에 읽어주.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대규모 보면 자세히 나온다고. 대규모 자세히 나온다고 기사에 썼어. 아 기사에 네. 뉴스공장에서는 얘기 안 하던데. 거기서 얘기해주지. 그러니까 한마디 계속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다리고 들었는데. 혹시 해줄까? 근데 홍상 선배가 오늘 우리 오리고기 사줬어. 그럼 됐지 뭐. 런치 세트 그래서 홍상 기자와 김원장 기자 이제 원투 펀치로 많은 분들이 새로 또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럼 뭐 되게 재밌으니까요. 쭉 보세요. 드디어 2땡이 됐더라고요. 그지 2땡. 아. 원래 2위였는데 지금 2.8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21.6인가에서 네. 되게 오래 정체됐었는데 21.5 될 뻔했어 그때. 아 내가 2주 빠지니까 바로 떡상하고 말이야. 서운합니다. 구독자 줄 때는 우리 1일비 하지 말자고 괜찮다고 이랬는데 느니까 계속 얘기해. 나 혼자 1일 병가니까 괜찮잖아. 아니 저는요 1비 하지 않고 1희만 하는 편입니다. 반 잘라서 1희만 해. 좋은 희만. 인생이 조증이야. 그렇습니다. 인생 쭉 조증으로 가자.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제 보였습니까? 책 읽어주는 기자들이라고 저희가 하나. 이름이 책 읽어주는 기자들이에요? 책 읽기. 근데 편집을 너무 안 하셨던데요. 진짜 그냥 이렇게 줄이기만 하고 뭐 아무 보정 작업이 없대. 왜냐 카메라가 한 대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자막도 없고. 한 번에 그렇게 한번 쭉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일부러 좀 그냥 그렇게 괜찮았던 해봤어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댓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기회 되신 분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도 해본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보다. 조금 변명 같은 걸 하자면 제가 이제 오늘 저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차에서 최초 공개를 봤는데 올라오는 길에 차에서 봤어요. 뭐 잠깐 채팅도 참여했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지루하더라고. 나는 되게 오디오가 안 끊기고 열심히 말을 하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 순위 삼촌을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내가 또 했구나. 이 얘기를 너무 내가 지금 장황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바심이 나더라고. 이거 재미없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반성했어요. 그렇습니다. 반성하시고 저도 좀 반성하고 이 원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런 우리 조상들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차 이게 왜냐면 책 읽기고 뭐건 간에 있잖아. 단점이 뭔지 알려면은 해야 돼. 하면 알아. 해보지 않으면 단점이 뭔지 몰라. 그래서 하면서 나아지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나아지는 걸 계속 좀 지켜봐 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보겠다 할 만큼 재미없으면 어떡해. 근데 갑자기 의리로 와주시죠. 의리로. 기습적으로 했는데도 한 400분 정도 오셨대요. 460분 정도. 네, 아니 뭐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400몇 분 정도. 그리고 지금 뭐 토탈은 뭐 한 5,000분 정도 보셨는데 좀 편하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는 라이브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우리 정 작가님 계속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정 작가 지난주에 놀았죠? 예, 감사히 잘 놀았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놀기 확실하거든. 맞아요. 자, 정 작가는 그래서 지난주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야 공부했나요? 시험 보고? 네, 시험 보고 그랬죠. 시험 잘 봤습니까? 아니요. 계속 시험은 잘. 왜냐면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작가를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못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그럼요. 둘의 나와 내가 싸우는 거지. 대리기 그때 작가 박은진 PD가 그랬어. 진짜? 그리고 MBC 바로 갔잖아. 왜냐면 그런 이제 고민 든다는 거는 내가 좀 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예 깜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대리기 작가 잘할까 이 생각만 하다가 내가 슬슬 이제 좀 최종도 좀 가고 3차 가고 뭐 이러면은 이거 대리기 작가 꿀인데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합니다. 내일 생일이라면서요? 네, 맞죠. 방송 기준으로 네. 그래서 생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일 주간은 또 뭐야? 원래 생일은 한 주는 바싹 놀아줘야 되거든요. 자, 다음 우리 옥 기자.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와더더미 치 더더더더미 오규정입니다. 너미. 옥 기자 지난주에 잘 지냈습니까? 졸라 빡세게 지내고 있어요. 개빡셌죠. 네. 왜요? 너무 많이 리포트를 했어. 일주일에 엄청 많이 했으니까요. 킹크랩을 드시러 가셨더라고요? 지난주에? 그게 이번 주인가? 쏙 빼고. 토요일인가? 토요일. 쏙 빼고. 누구 쏙 빼고? 아니 근데 저를 쏙 빼고. 어차피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못 물어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안 물어봐. 못 물어봐. 안 물어봐. 못 물어봐. 그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갈 거예요. 우리 둘이 오붓하게 먹으려고 제가 그때 토요일 저녁에 너무 이제 약속이 없어서 원래 요즘에 토요일에 심심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토요일에 뭐 하던 게 있어가지고 세 번째로 맞는 주말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지방을 놀러 갔었는데 이제 집에 있으려니 뭔가 나가고 싶어서 그치.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이 나서 원래 둘이 그냥 조용히 먹자고 하려다가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또 그 싸웠잖아 좀. 그래가지고 좀 이제 좀 아니 싸우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좀 껄끄러잖아. 그래가지고 뭐 자꾸 나를 이렇게 자르려고 하길래 정식으로 항의하려고 그래 이제 하다가 오랜만에 병수나 불러볼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회를 먹으러 당산에 온다라고 네.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뭐 병수도 뭐 아니 그러니까 된다 그래서 병수한테도 물어봤지. 근데 병수가 또 집에서 뭐 하냐 그때 누워 있대. 그러니까 와병이 생겨서. 영선배가 나한테 네. 뭐 하심? 그래서 내가 엎드려 있어요라고 그랬어. 근데 병수는 뭐 하냐니까 누워 있어요. 형들하고 오징어회 먹을래? 좋아요. 크크크 보내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커뮤니티 알림이 저도 해놨으니까 알림이 삥 떴는데 병수랑 그 다음에 선배랑 이렇게 셋이서 처음에 사진 그 킹크랩을 뭐 먹고 있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찍은 건가? 그래서 이 남자들이 자기네들끼리 갔구만. 저만 쏙 빼놓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 사진을 내려보니까 오기나가 있더라고. 해명하세요. 아니 이제 그래서 이렇게 4명을 맞췄구나. 아니 들어보세요, 옥 기자님. 네. 그래서 우리끼리 가볍게 먹으려다가 내가 병수가 온다니까 조금 병수가 뭐 우리가 떠날 때 이렇게 제대로 뭐 술자리도 못하고 해서 그 생각이 나서 병수가 그때 우리 노량진 해 먹을 때 뭐 계속 게 타령을 했거든. 그래요. 대게를 그때 먹었는데 대게보다 더 비싼 게 킹크랩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우리 보자. 그리고 이제 1시간 전쯤에 내가 계속 킹크랩을 이제 주문하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킹크랩을 이제 셋이 먹기엔 조금 아까워서 한 명 더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혜주 작가한테 물어봤어. 정혜주 작가는 제가 아니고 평소에 킹크랩 같은 거 잘 못 먹으니까 넌 잘 먹고 다니니까. 근데 안 된다길래 그냥 그럼 우리끼리 봐야겠다. 유정이한테를 못 볼 바에는. 근데 기나랑 그때 다른 얘기를 하다가 됐어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김기아 형이랑 어디서 보기로 했다 했더니 데이트하세요 두 분? 뭐 그래서
뭐 그냥 노량진에서 회나 먹으려고까지 얘기했는데 네. 우리끼리 한참 먹고 있는데 오기나가 쳐들어온 거야 갑자기. 쳐들어왔다. 오기나는 남편하고 어디 있다길래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제가 쳐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안 쳐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오기나가 있으니까 약간 좀 궁색해지네. 그러니까 궁색해지지. 왜 얘기가 하면 할수록 더 궁지에 아니 근데 커뮤니티 왜 올리냐? 진짜 하나도 저기 하지 않았던 게 제가 그걸 딱 보고 처음에 약간 쇼크? 뭐야? 오기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남자들끼리 있는 거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자리였어. 오기나가 있네?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기화 선배가 토요일 저녁에 전화 와서 야, 너 킹크랩 먹으러 나올래? 라고 했으면 제가 진짜 100% 됐다고 주말까지 뭘 보냐. 저는 주말에 진짜 연락 안 해요.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100% 거절을 했겠다고 생각해. 솔직히 섭외하는 입장에서도 100% 깔게 뻔하거든. 아니 솔직히 그래 진짜. 근데 다음부터는 까여주세요. 물어보고. 그래? 알았어요. 그래. 까는 맛이 또 있거든. 꺼져. 어딜 연락하지 마세요. 주말에 그러니까, 어딜. 그리고 연락 안 하면 또 서운해하고. 깔 줄 알고 이제 또 킹크랩 먹으려 하는데 된다면 어떡하지? 근데 다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킹크랩이 생각보다 맛없더라.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누구한테 했지? 너 남한테 하고 선배한테 얘기 안 했어. 서운할까 봐. 근데 킹크랩 생각보다 애가 등치만 크지 속이 얼마 없더라고. 아니 시세보다 2배 비쌌거든 여름이라. 근데 맛이 좀 떨어지더라. 말라 비틀어졌어 약간. 애가 속이 좀 비었어. 그래서 사실 그냥 꽃게랑 씹는 그런 거였어요. 꽃게가 더 맛있더라. 그랬구나. 말이 점점 길어지는. 자, 말이 길어진 뭐라고? 공산당.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야 그게? 말 많으면 공산당 몰라? 그게 뭐예요? 뭔데? 옛날부터 있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데요? 책 좀 읽으세요. 말만 무슨 책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무친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문유부가 없어서 섭섭하셨을 리가 있을까? 김은장 선배가 나오는데 뭐 딱히. 하지만 뭐 저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주는 그럼요.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친 뉴스를 그냥 눌러주세요 구독. 앵간하게 눌러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자 쏟아진 뉴스의 홍수 무친 뉴스 브리브리. 잠깐 죄송한데 저희 그 사돈 어른이 그러니까 동생의 장모님의 친구분들이 원래 제가 지난 뉴스를 이제 매주 보셨던 친구분들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뉴스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지 하고 찾아보다가 우리 방송을 발견하고 단체로 구독을 하셨다. 지금 한 2,000분 정도 되시나봐요. 그래서 이 늘어난 구독자에 일조를 하셨더라.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유럽 기자의 동생의 부인의 어머니의 친구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자, 무친뉴스 브리핑. 빠밤. 왜? 미련년 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오늘. 나는 제가 뭐 잘못한 내 친구가 미련년 취재를 가는데 김기혁 기자 친구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는.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오기정 기자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템입니까? 대화 내용 120만 자 분석 그들의 사기 공식이라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120만 자를 분석해 보니까 그들의 사기 공식이 나왔다는 내용이겠죠?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 얘기거든요. 보이스피싱이 아시겠지만 뭐 애들이 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이제 말로 해서 왜? 그거잖아. 그게 아니고 이제 소년들이 함께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보이스 피싱이라서. 언제 해도 빵 터지네. 이거 해서 박은진 작가 나간 그거 넣어주세요 근데.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너무 공감이. 좀 나가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나? 네, 박 PD님의 그 심정이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옆에서 계속 들었어요 그거를. 자, 여러분 보이스피싱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뭐 들어본 적 있는데 전 그냥 그냥 끊었어요 바빠서. 나도 최근에 봤어. 최근에? 검찰 수사관. 맞아요. 받았어요? 받았어. 진짜 줄 알겠네. 그게 일단 핸드폰 번호로 와. 맞아요. 핸드폰 번호가 찍혀서 받으면 무슨 되게 걸쭉한 목소리로 어디를 압수수색했는데 네 통장이 나왔다. 갖고 이거를 지금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 송금 내역을 보려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신빙성이 없던데. 그래요? 저도 왔었거든요. 요즘 많이 하나 보다. 저도 왔는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게 보이스 피싱이겠지 했는데 이런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국가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괜히 또 내가 뭐 잘못 아는 거 아닐까 싶어갖고 듣다가 중간부터는 너무 그게 패턴이어가지고 그냥 등기로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지적이 이제 나처럼 이제 알아챘잖아. 네. 그럼 약간 이제 장난치거나 막 비웃으면 뭐 욕을 한대. 그러세요? 이러면 막 되게 화낸대. 일부러 비밀번호를 틀리게 알려주면 어떡해? 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분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면은 다른 피해자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은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알면서도 계속 약간 맞나? 아닌가? 하게 된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걸리신 적 있어요. 피해를 당하신 당할 뻔했죠. 그 집에 전화 왔대요. 네. 그때는 이런 금융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내가 네 애를 나를 김기화를 지금 데리고 있다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옥진용 씨 어머니 되시죠?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렇죠. 내가 기화를 데리고 있는데 다쳐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둘게 패고 있다. 어머. 막 그 소리 들리더래. 그건 너무 무섭다. 너무 그래서 이런님 막 무서울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참 들으시다가 그랬대요. 우리 아들 군대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아니라는 거 어느 지점에서 하긴 어머니는 계속 알고 있었어. 갈 때부터 데리고 있다가 데려자니까 막 그러다가 이게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런 어머님이 계시잖아. 궁금해? 다 들어주는 거 있잖아. 안 할 건데 다 들어주고 미안해서 다 들어주고 안 한 거야. 보이스피싱한테 미안해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도 그렇지만 무슨 뭐 권유 전화 있잖아요. 보험이나 그런 거 일단 다 듣고 안 한다. 다 들어주고 오히려 그게 더 민폐야 엄마. 그분들 빨리 끊는 게 더 나아. 딴 분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다 듣고 아유 안 합니다. 다 듣고. 그러는 분이가지고 그 보이스피싱범도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듣고 우리한테 군대 갔어 얘. 너무 끝났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내가 뭐 여행가 있을 때나거나 그러면 정말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런 보이스피싱. 그런데요? 아니 그래서 그 실제로 여기는 이제 뭐 다 다행히 안 당하고 그냥 끊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2017년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2017년부터는 이렇게 올라가요. 왜? 그때부터 스마트폰에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때부터 그 왜 핸드폰으로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편하게 뭔가 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해서 지금 한 4만에서 5만 건 정도 피해가 잡히거든요. 1년에 4-5만 건? 네, 작년에 4만 5천 건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루에 121명이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 12분에 1명씩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KBS 시사기획 창 유튜브를 보면요. K애쉬님이 나 이거랑 똑같은 전화 받은 적 있어. 이름도 똑같은. 그때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했더니 막 위협하고 지읒 리을 이응 지랄 연병. 진짜? 네. 나는 뭔지 한참 생각했어. 지랄 일벤가. 이응 비응 뭐지 말했는데. 역시 쎄해져서 그냥 끊음.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음. 순간 철렁함.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당해보면 또 약간 정신이 약간 좀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나 봐요. 그 작년에는 20대 취업준비생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극단적인 돈 뺏겨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김민수 검사 맞아요. 사칭한 사람한테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갖고 420만 원인가를 인출해주고 취업준비생이. 근데 이런 범죄들이 보이스피싱을 이제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코로나19 왜 언급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뭐 대출을 뭐 저금리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저희에서 이런 거를 뭐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쁜 새끼. 그러면 그런 이제 대출을 빙자한 사기의 피해자가 한 60%가 그런 신용 등급이 7에서 10등급 정도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나쁜 새끼들은 진짜 부지런해. 그래서 이제 시사기획 창에서 그 이제 보이스피싱 처음에 생겼을 때는 왜 우리 막 개콘에서 그 당황하셨어요. 아니, 당황하셨어요. 그런 것도 하고 조선족의 억양을 되게 개그화 해가지고 소재로 이용을 했었잖아요. 보이스피싱.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요새 조선족 사투리 쓰는 그런 보이스피싱은 없대요. 더 고도화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그 전화 통화를 쫙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패턴들이 좀 많았는지 어떤 말을 주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피해를 안 당하려면 이런 전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즘에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짜로 수사하려고 연락을 해도 지랄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 조사하기 힘들대. 그런 게 나올 정도로.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이모, 요모, 조모 아무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덕후 댓글 우리 정유 기자가 읽었으니까 우리 정유 작가 읽어주십시오. 네, 덕후 익명님이 받아본 사람 말로는 평소에 텍스트로만 봤을 땐 아직도 이딴 구닥다리 수법을 쓰냐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받으면 공권력으로 강압감 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함.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자들은 뭐 평소에 뭐 검찰 경찰 뭐 통하는 거 많이 뭐 일상적으로 통하니까 그런 전화 오면은 누구세요? 무슨 수사관? 그런 분 없는데? 막 오히려 우리가 누구 아세요? 뭐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냥 심드렁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평생 그런 분이랑 통화해 볼 일이 없는. 맞아요. 갑자기 전화 오면은 알면서도 뉴스 보고도 확 쫄게 되는 그럴 수 있죠. 그 처음에 이제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 수사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김민씨 본인 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네.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네, 혹시 그 서울 출신의 37세 여성입니다. 최민경이라고 혹시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전혀 들어오신 적도 없으세요? 네. 저희 지검에서 이 최민경이를 주범으로 한 금융사기단을 지금 검거를 하는데요. 네. 근데 검거 현장에서 김씨 본인 명의 통장이 지금 2개가 발견이 됐어요. SC 제일은행하고 대신증권 CM에게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드신 통장 맞으신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 진술 확보를 했고 본인 명의 통장이 지금 불법 현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사건의 가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돼야지만 저희가 진술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허위 진술을 하신다거나 혐의점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유선조사 즉시 중단되고 소환 및 영장 발부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법적으로 고지를 해드립니다. 내용 이해 가세요? 네. 본인은 혼자 계신 겁니까 지금? 네, 혼자 있어요. 네, 제가 검사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 거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 대기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본인 담당 수사관인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제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 대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수사 시작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잡아. 수사관. 네, 검찰 어디 서울 지방 검찰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사기단 무슨 잡는 그런 팀인데 나는 누구 수사관이다. 근데 이번에 어떤 특정 인물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너의 통장이 거기서 발견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수법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네가 여기에 가담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네가 이 사람을 모른다고 당연히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너 이 사람 아니냐고 하면 그러면 네가 가담을 하고 발뺌을 하는 건지 아니면 피해자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소환장을 보내서 소환 조사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검사를 바꿔줄 테니까
뭐 전화 녹취로 조사를 받는 걸로 뭐 대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바꿔주거든요. 근데 검사가 되게 고압적으로 얘기해요. 그 녹취를 한번 깔아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본 검사 믿고 본 검사도 본인 믿고 잘해서 오늘 마무리 짓자고요. 빨리 본 검사도 빨리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수사가 오래 걸리면 퇴근 못 타요. 밤새 본인 조사 진행해야 돼. 48시간 동안 검찰청에서 이틀 동안 본 검사도 밤새 가면서 본인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돼. 검사가 지시한 거에 대답 안 하거나 뜸들이거나 횡설수설하고 오해받을 행동 계속하면 강제사로 전환되고 본인은 전국에 체포영장 바로 내려주고 수배 내려주고 선고되면 2년 이하의 징역 처벌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들어가서 돈을 무인 택배함에 넣고 나서야 집요했던 11시간의 통화는 끝이 났다. 김민수 검사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막 법률 용어나 이런 거를 써가면서 하고, 공부 많이 했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요새 안내 멘트로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멘트도 막 해요. 저희 뭐 본 수사기관은 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안심시켜주는 그런 멘트를 하면서도 조사를 통해서 너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를 계속 고지를 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지 말라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해서 지금 전화를 끊으면 너가 그 뭐 도주의 우려나 뭐 이런 걸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전화를 못 끊게 하는데, 사실 그냥 뭐 검사나 뭐 수사관이랑 통화할 때 제가 보이스피싱이 요새 많다고 해서 의심돼서 그런데 제가 그 뭐 그 검찰 대표 번호 있잖아요. 뭐 1301인가? 거기로 전화해서 한번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도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한테 뭐 불리하게 작용한다든지 이렇지 않은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당연히 그냥 너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목소리가 엄청 깔고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괜히 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그 전화로 그렇게 수사하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막 녹취로 뭐 대체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그래서 KBS에서 뭐 분석해봤더니 어떤 좀 특징이 좀 나왔나요? 근데 이게 뭐 특징은 저희가 아는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 검찰이나 경찰 같은 그런 공공기관을 수사기관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이 있고, 하나는 금융 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금융기관 사칭형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기관 사칭형이다 그러면은 그 본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나와요. 상대방을 본인이라고? 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뭐 본인 명의 통장에 발견됐습니다. 본인은 뭐 박정미 씨를 아시는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뭐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증죄 처벌 관련한 언급들이 되게 많은 거,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뭐 사실 분석 자체는 되게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상기를 하면 전화가 왔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이민경 수사관입니다. 조사자 신씨 명의 통장이 불법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저는 본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제 1부 김성태 검사라고 합니다. 그 법정에서도 본인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근거 자료, 사건 협조 공문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본인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네네. 검사는 슬슬 목청을 높이고, 지금 뭐 다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필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새 목소리도 고압적으로 바뀌었다. 그 유선상으로 진행하니까 씨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가지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너무 놀라갖고. 나 검사야. 과시하는 듯 대놓고 겁을 주기까지 했다. 우선은 제가 약식으로 진행할지 강압적으로 대면 조사, 구속 수사 진행할지 제가 판단을 할 테니까요. 확인하고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본적인 개념 좀 챙기자고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공문도 보냈다. 지검장 이름과 직인도 찍혀 있었다. 진짜 같은 가짜였다. 아,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전화하십시오가 한 30%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게 왜 물어보는 거냐면 혹시나 내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누가 너 보이스피싱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그럴 그 환경을 막기 위해서 그 지금 이거 녹취가 되고 있는데 녹취에 뭐 잡음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소리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사실 여기 창에 인터뷰한 검사는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 네, 그래서 뭐 잡음이 들어가서 뭐 증거로 쓰고 뭐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 저도 예전에 한번 금융기관 사칭해서 대출을 해준다, 싸게 대출해준다고 접근했던 그런 케이스를 한번 취재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놀랬던 그게 벌써 3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놀랬던 게 내가 확인을 하려고 그 은행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행 대표번 전화를 끊고 의심스러우니까 내 핸드폰으로 그 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아, 뭐 누구누구 담당자가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그 중간에 콜 가로채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하려면 무슨 서류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고 아 이거 깔아서 설치하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작성하세요 해가지고 파일 보내주는데 그거 여는 순간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좀비 폰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뭐 1588에 뭐 몇 번으로 전화를 하지만 실제로는 걔한테 거는 거. 걔네한테 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끊고 다시 전화해보세요가 아니고 일단 의심되면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 폰으로 전화를 해야 된다. 네. 정말 살기 힘들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항상 이렇게 은행 강도들이 은행에서 신고 전화하면 또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가로채. 콜 가로채기. 그런 것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범죄 집단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잡기도 힘들거니와 잡아도 조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 KBS 유튜브의 제임스 딘님이 이게 제일 큰 문제. 피해가 없으면 조치를 못해. 범죄를 미리 피하고 다른 피해 막으려고 제보를 해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해야만 수사하고 잡을 수 있는 거,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못 잡는 거야. 제보를 아무리 해도 결정적인 제보를 해도. KBS 홈페이지에 정치한 놈도 연하야나 상대방 죽이려는 쓸데없는 법안 잘도 만들면서 보이스피싱 특별법 제정하자는 민생에 도움되는 놈 하나도 없다. 초범, 단순 가담자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특가법도 입법해라고.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댓글 중에 입법부가 문제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게 왜 솔직히 2017년부터 이게 거의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수사가 잘 안 되는 거면은 그건 입법부의 문제다라는 식의 댓글이 좀 많았어요.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문제고 왜냐하면 이게 그 요거를 처리하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수사기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금융위, 금감원, 아니면 금융기관 뭐 이렇게 이제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누군가가 키를 쥐고 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다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공무원의 거대한 귀찮음. 여기서도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해야만 수사기관에서 나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이미 늦은 건데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 수사나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걸로 어떻게 실형을 받더라도 많이 받지를 않으니까 갔다 와서 진짜 몇 억씩 가진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범죄 다시 하고 늘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민수 검사가 붙잡혔잖아요. 20대 취업준비생이 전화금융 사기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김민수 검사라면서 이 청년을 협박한 장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항공기 탑승객 명단 만여 명의 여권 사진과 출입국 내역을 대조해 나가면서 결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검사의 목소리 뒤엔 사기 범죄 조직이 있었다. 전북 지역 출신의 조직폭력배가 중국 칭다오 등 8개 지역에 검찰 그리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을 설립을 해서 결성해서 운영 중이란 첩보를 입수하고 이미 수사가 착수가 돼서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요. 김민수 사칭범을 비롯한 총 4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을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 해당 조직원 6명을 비롯해서 그 파생된 조직원까지 총 98명을 검거해서 이 중 29명을 구속했습니다. 가짜 김민수 검사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날,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챙겼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아빠나 엄마는 노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려서 잡았다. 이번에 중간직도 잡았고 이번에 또 가짜 김민수 목표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가까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지금 엄마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얼굴 공개하라고 솔직히 사기죄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댓글도 좀 있었고. 아무튼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진짜로 심장 철렁하지 마시고 맞아.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전화로 뭘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절대 없어요. 개인 정보를. 근데 그것도 근데 자녀 가지고 야, 하는 케이스가 사람 너무 깜짝 많아져가지고 요즘에는 그거에 제일. 자, 다음 아이템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거 우리 애프터 서비스 같은 개념을 한번 준비해봤어요.